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벡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연산을 해봤다, 그죠? 벡터의 연산, 뭐 함수, 그리고 정렬, 그리고 뭐 논리 연산까지 우리가 이제 이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해가 아니라 이제 다 거의 됐죠, 그죠? 자, 오늘은 이제 이번 강좌에서는 우리가 그때 배웠던 이론 강의에서 배웠던 리스트와 팩터에 대해서 예제를 치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한번 컨트롤 쉬프트 N을 누르고요. 자, 저장을 한번 해봅니다. 자, EX04로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 건데요. 자, 이번에 할 거는 우리가 이제 리스트를 이제 먼저 볼 거예요. 자, 리스트는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거는 벡터와 다르게, 그죠? 벡터와 어떻게 보면 같은 건데 같이 이렇게 1차원 형태로 되어 있는 건데 벡터와 같은 1차원 데이터를 나타내는 것은 맞으나 뭡니까? 중요한 거는 벡터는 같은 데이터였죠. 하지만 이 리스트는 맞으나 리스트는 뭐죠? 각각 다른 데이터형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리스트였죠. 맞나요? 예,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리스트는 맞으나 리스트는 그죠? 이렇게 하고요. 한번 볼까요, 이제? 자, DS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냥 이제 데이터로 해볼까요? 자, 데이터 이렇게 해보죠. 데이터라는 함수도 있어서 못 쓰겠네요. 자, DS 할게요, 그냥. 그래서 Alt 마이너스 해서 벡터를 하나, 숫자형 벡터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10, 15, 뭐 70, 뭐 85, 뭐 이렇게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자, 숫자형 벡터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my info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그냥 my info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어떤 걸 저장을 할 건데 리스트 타입을 저장할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 이렇게 해보면 리스트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형이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name이라는 값에다가는 뭘 넣을까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신은혁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age 한번 해볼까요? age는 예를 들어서 15 해볼까요? 그 다음에 스테터스라는 뭐 이런 거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true 이렇게 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스코어 점수 이게 학생 점수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DS를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결과론적으로 지금 여기에 구성하고 있는 게 뭔가요? 리스트는 자, 문자형도 들어가 있고 숫자형도 들어가 있고 논리형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울러 벡터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실행을 해봅니다. 실행을 해보니까 myinfo에 이게 리스트가 들어갔다. 그죠? 그래서 이 myinfo를 그대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해보니까 어떻게 나오는지 보죠. 자, myinfo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달러 네임은 신은혁 그리고 age는 12 스테터스는 true 스코어는 벡터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됐다. 그죠? 맞습니까? 자, 이게 바로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리스트는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물체, 물건, 뭐 객체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우리가 하나의 특성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특성을 조합을 해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학생에 대한 정보가 될 수가 있겠네요. 뭐 이름이고 그리고 나이고 상태는 뭐 학교를 다니고 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재학 중. 그리고 이거는 뭐 요번에 시험 성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쭉 출력을 했지만 이거는 근데 하나하나씩 우리가 출력을 하려 그러면요.
자, 예를 들어서 my info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우리 벡터에서 접근하듯이 이렇게 해서 1을 한번 줘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했어요. 하니까 C는요 하고 1이 나와요. 맞습니까? 맞나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해보죠. 자, 이것도 이렇게 해보도록 하죠. 똑같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자, 2 하고요. 뭐 그리고 3 이런 형태로 한번 해볼까요? 자, not valid 옳지 않은 자, number of dimension이라고 나와요. 이거는 dimension은 차원이라는 건데요. 자, 이거는 차원에 맞지 않다. 이거는 이 매트릭스에서 이런 형태로 써야 되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3을 이렇게 한번 넣어보죠. 3을 넣어도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장표에서 이게 업데이트가 돼서 업그레이드가 돼서 아마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정상적으로 접근하려고 그러면 이게 옳은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아마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도 된다는 것은 이것도 하나의 벡터의 일종이니까 이거는 봐주자라고 아마 업데이트가 된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바 있잖아요. 그죠? 자, my info 해서 여기다가 달러를 주시면 달러를 하면 그 하위에 있는 요소들이 이렇게 쭉 나오죠. 그죠?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출력해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뭡니까? 리스트에 리스트 요소를 접근하는 접근이나 뭐 출력하는 두 가지 방법을 지금 적어 놓은 건데요. 첫 번째 방법이 뭡니까? 이렇게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인덱스를 주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달러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자, 달러를 이용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방법을 권장드립니다. 알겠죠? 권장드림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왜냐? 달러를 치게 되면 하위 요소가 다 나오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보기가 편할 겁니다. 맞죠? 자, 이런 형태가 바로 우리가 리스트라는 거예요. 리스트. 이해 갑니까? 그래서 이 리스트에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벡터도 우리가 리스트는 값으로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달러를 짠 하면 스코어가 지금 벡터잖아요. 그죠? 이 값이 지금 현재 벡터잖아요. 벡터. 숫자형 벡터.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도 이렇게 값이 나온다는 거죠. 맞습니까? 조금 복잡해지고 있는 형태인데 조금 그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 이제 벡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제 요렇게 출력한 거를 우리가 뭐 주소의 주소를 알고 있다.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것까지는 깊이 아실 필요 없으니까 이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스트는 우리가 만약에 이런 방법으로 벡터를 바꿀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벡터 그 vmy info 이런 식으로 내가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unlist 그죠? unlist에다가 내가 여기에다가 리스트 값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죠.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리스트에서 벡터로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v my info 이렇게 출력을 했어요.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벡터로 이렇게 다 출력이 돼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작하기가 어떻게 보면 쉽겠죠. 그런데 원치 않게도 우리가 이렇게 age 값을 줬는데도 true 값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좀 보기가 좀 그렇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숫자를 우리가 뭐 숫자를 이렇게 숫자로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게 바로 as integer라는 요놈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v my info 그죠? my info에 몇 번째 인덱스입니까? age가 두 번째죠. 그래서 두 번째 값을 이렇게 한번 줘보면
했어요. 해서 찍어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 값을 만약에 v1에다가 한번 넣어 볼까요? 이렇게 넣으면, 자, 이 값은 v1은 찍어 보면 숫자가 돼 버렸죠. 숫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리스트는 리스트대로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이거를 리스트를 언리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는 어떤 걸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쓰셔도 되고 저 방법을 쓰셔도 되는 거예요.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각자의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게 옳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거는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을 할 건가를 자기 자신이 정하고 그에 맞는 이제 여러 가지 함수를 이용을 해서 혹은 데이터 자료 구조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뭐 꼭 누구의 의견이 맞다. 물론 뭐 경험이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도 맞지만 또 다른 시도를 해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자, onlist는 뭡니까? 그죠? 얘는 이 함수는 리스트를 벡터로 변경시켜주는 함수다. 맞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as integer는요, as integer. 자, 이렇게. 자, as는 뭐뭐로 뭐 이렇게 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as integer.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텐데요. 이거는 뭡니까? 숫자 뭐 문자나 뭐 다른 데이터형을 숫자형으로 바꿔주는 함수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맞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리스트에 대한 정의를 알았다 그죠? 리스트는 다른 데이터형을 가질 수 있는 거고 1차원 데이터 형태는 맞으나 여러 가지 데이터 형태를 우리가 함께 취할 수 있다. 그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팩터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자, 팩터. 그죠? 팩터는 FACTO와 F가 VE로만 바뀌면 이제 팩터가 되죠. 근데 팩터는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의 종류들을 우리가 알고자 할 때 levels라는 함수를 같이 호출해 줌으로써 종류를 이렇게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제가 BT라고 할까요? 그래서 BT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자 콤바인을 통해 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A 그다음에 B 그리고 여기다가 C 그리고 C가 아니군요. B군요. 그다음에 여기에 뭡니까? O 이렇게 놓고요. 그다음에 AB 형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다시 A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거는 문자형 벡터를 지금 정의한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BT를 이렇게 찍어보면, 자, 문자형 데이터 제가 입력한 대로 출력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벡터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벡터 밑에 있죠. 그죠? 자, 이 함수에 들어가는 이 BT라는 요 놈을 이렇게 벡터로 한번 바꿔보죠. 이렇게 바꿨어요. 바꿔서 출력을 해보니까 ABB 자 이론 벡터는 더블 코테이션 이게 안 붙는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안 붙고요. 자 ABB OAB 그대로 값 나왔고요. 그리고 이거의 종류들 레벨즈가 나왔죠. 그래서 종류를 따지고 보니까 A 하나 그리고 B가 두 개 있으니까 B 하나 그리고 O형 있고요. 그 다음 AB형 해서 알파벳으로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정렬을 해 준다 그죠? 상당히 괜찮다 그죠? 그래서 많이 사용합니다. 이 벡터는요. 그래서 레벨즈 함수도 많이 사용하고요. 그래서 이 값을 벡터로 변한 값을 제가 여기다가 자 뭐 예를 들어서 벡터 BT라고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대입을 해 볼게요. 이렇게 대입을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BT를 이렇게 출력해 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FBT를 출력을 하면 이렇게 출력이 된다는 거 확인이 되셨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좀 벡터 지금 벡터 BT는 벡터잖아요, 그죠? 벡터 여기에다가 다섯 번째 값을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보죠. 그러니까 얘는 요거 1, 2, 3, 4, 5 해서 AB가 출력이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자, 벡터는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한번 보죠. 뭐 당연하게 문자 그 더블 코테이션 따옴표가 없어서 없이 나오고 또한 레벨즈가 바로 출력이 됨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레벨즈라는 함수도 따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레벨즈는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벡터 데이터들의 종류를 나타낸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FBT 이렇게 줍니다. 주고 엔터를 쳐보면 이렇게 종류들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뭡니까? 자, 레벨 맞나요? 자, 레벨즈 함수는 뭡니까? 레벨즈 함수는 팩터에 저장된 뭐죠? 데이터의 종류를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종류를 알려준다. 그죠? 알려주는 함수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겠죠. 뭡니까? 지금 현재 이거를 레벨즈를 가지고 우리가 이 값들이 어떻게 이제 매칭이 되는지 as integer를 통해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 필요도 있겠다. 그죠? 그래서 as integer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에다가 fbt 이렇게 넣었어요. 팩터를 넣었다. 그죠? 그래서 실행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지금 출력 결과가 1, 3, 3, 4, 2, 1이라고 나왔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 그 장표 시간에서 그죠?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보시다시피 레벨즈가 지금 얘가 1이고 얘가 2고 얘가 3이고 얘가 4잖아요. 그죠? 그런데 데이터가 들어있는 것은 A 1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B 3이죠. 그죠? 그래서 3 두 번 나왔죠. 그죠? 그리고 5 4번 나왔죠. 그 다음에 AB 그죠? 2 나왔고 A 그렇게 나온 거예요. as integer 하면 이렇게 이 인덱스에 맞는 레벨즈에 맞는 값을 딱딱딱 출력을 해 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이게 바로 as integer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도 봤죠. 얘는 숫자형으로 바꿔주는 거라고. 그죠? 근데 팩터가 들어가면 그 팩터의 레벨즈 종류에 맞는 인덱스를 이제 매핑을 해가지고 그 값들을 출력을 해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FPT에다가요, 그거 한번 해보죠.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지금 토탈에서 데이터가 몇 개입니까? 6개 들어가 있었어요. FPT에 우리 랭스 한번 보죠. 자, 랭스 우리 배웠으니까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죠? 자, FPT 해서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니까 길이는 6이라고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FPT의 벡터에다가 7번째 여기에다가 내가 데이터를 넣고 싶어. 그죠? 그럴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자,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넣습니다. 뭐라고? 자, B를 한번 넣어 봅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 하니까 B가 들어갔어요. 맞나요? 그리고 나서 FBT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봤어요. B가 들어갔습니다. 그죠? 문제될 거 없죠. 그죠? 예,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FBT에서 여덟 번째 방에다가 만들어 놓고 자, 여기에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Z를 한번 넣어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보죠. 자, 치니까 워닝 메시지 하고요. 자, in 팩터 여기에서 여덟 번째 밸류 값이 Z인데 얘는 invalid 팩터 필요 없는 팩터 레벨이다. 레벨에서는 레벨에 없는 팩터다라는 거죠. 그래서 NA가 generate NA가 뭡니까? not available의 약자잖아요. 그죠? 얘가 생성이 되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죠? Z는 현재
Z라는 값은 뭐예요? 이 FPT라는 벡터의 레벨에 그 값이 없죠. 그 값이 없다. 맞죠? 그러기에 얘는 그러므로 뭡니까? 값이 없기 때문에 얘는 n의 값이 없기 때문에 하여 뭡니까? 하여 아이고 자꾸 왜 이럽니까? 하여 NA를 자 생성한다.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죠? 입력은 됐어요. 근데 워닝창만 뜬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값이 아니죠. 그래서 FBT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이렇게 NA가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맞습니까? 자, 이거는 저장은 시켜주는데 이 레벨에 포함된 값이 아니므로 이제 상관이 없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다 하라면 처음에 벡터를 이렇게 생성할 때 여기에다가 생성을 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Z를 넣었다고 치죠. 그죠?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거를 이렇게 이건 지금 벡터를 만든 거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벡터를 만들어야죠. 그리고 나서 BT 출력해보고 Z 들어가 있고 벡터 하니까 여기에 Z가 레벨즈에 올라왔죠. 이렇게 된다면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왜냐? 자, 여기에서 F8번 여기에다가 그죠? 랭스가 지금 아마 7개가 되나요? 그죠? 7개죠. 이거는 됐고요. 그러면 8번 이거를 이제 생성을 하면 대입이 되고 이렇게 실행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죠? 얘는 레벨에 존재하니까 레벨에 있으니까 이렇게 받아주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게 바로 벡터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혈액형이라든지 뭐 딱 정해져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정해져 있는 것들이나 혹은 데이터 분석할 때 어떠한 데이터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벡터를 이용을 하면 아주 좋겠네요. 그죠? 참 맞죠? 그러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벡터에 대한 내용과 리스트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동시에 이렇게 쭉 살펴봤고요. 뭐 언리스트도 제가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로써 2장의 마지막 강의를 마치고요. 이제 3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나 매트릭스라는 자료 구조를 같이 한번 봐야 되는데요.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다음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2장 정리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많이 쓰이는 자료 구조들이 나왔죠. 예. 아무튼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 자,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